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아마 그 박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그 측근들이 그 언급을 하고 이 자리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연설을 했는데요. 쉽게 바이든의 연설을 들을 때는 쉽게 뭐가 결론이 나기 어렵겠구나. 그런 걸 눈치채고서 한 연설같이 들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현지에서 관련 소식도 전해 들으신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산하고 계획했던 발언 같고요. 사실 플로리다에서 정점을 찍으면 이기면은 우편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를 구분해서 그 승기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원래 이제 트럼프의 계산이었었죠. 지금 사실 개표 아직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우편 투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이거 부분에 우편 투표 포션이 많으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만일에 바이든이 이긴다, 이거를 갖고서 간다고 할 때는 남는 건 펜실베니아죠. 여태까지 논란이 되어 왔는데 펜실베니아 결론을 우편 투표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결론을 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발언을 해야 됩니다. 네. 아마 요 전서부터 자꾸 이 우편 투표 관련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측근들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빙이 되니까 우편 투표라는 부분을 트럼프 측에서는 구분해 내려고 그러는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계신 뉴욕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긴장이 감돌았죠. 뭐 투표하는 날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사실 지난 주말에 뉴욕이 굉장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뉴욕 인근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뉴욕 쪽으로 와가지고 다리, 고속도로 이런 데 점유해서 실력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투표하는 당일날 굉장히 걱정도 하고 좀 우려했는데 큰일은 없었죠. 큰일은 없이 지났는데 아마 뭐 뉴욕은 원래 이 민주당 지역이니까 그냥 바이든이 카운트한 거고 경합주의 곳곳에서 우편 투표에 관한 문제들을 걸고 나오면은 어떻든 트럼프 측에서는 그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편 투표라는 부분을 걸고 나오면은 작고 큰 소송이 잇따르게 되면은 이게 줄을 연결해서 법원 쪽으로다가 아마 이 결론이 자꾸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표님 4년 전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이번 대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대선 4년 전에 저는 트럼프를 1년 동안 따라다녀 봤습니다. 예선 때서부터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선거를 주도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이 쇠몰이가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전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선거 관계자들이 다 잡을 잃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 그러니까 캠페인 캠프가 일반적인 선거를 수행하는 전략이 아니었었습니다. 바이든 쪽에서는 트럼프와 트럼프 반대라는 큰 전선을 만들어 가서 치르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전하고 같게 팬데믹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확산시킨다라는 게 충돌하고 끝나는 막판에 가서 이 코로나 상황이 되게 엄혹하게 트럼프 지지층으로 확산이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당일날 현장 투표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트럼프 쪽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트럼프 지지층들이 마지막 2주 동안에 트럼프의 유세라는 건 뭐 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2주 동안에 거의 한 40여 군데 이상을 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 폭풍을 일으켰죠. 아마 플로리다도 그렇게 바람 일으킨 게 아마 효과를 봐가지고 성과를 낸 거 아닌가 보는데 여하튼 트럼프의 그런 선거 전략도 이전에 없던 거고 네. 전문가들이 아무도 뭐 혀를 내두고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격이었었는데요.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전 투표 그 안에서도 이때까지 미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우편 투표라는 게 6,500만 명 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하고 지금 투표용지가 공중에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편 행정이 굉장히 부실한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일거리를 처리할 일손 때문에요. 아직까지 유권자한테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된 게 많이 있고 네. 투표한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게 오늘이죠. 오늘 당일 한 30만 장 이상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거는 보통 이전에 치렀던 그런 눈으로 보기 참 어려운 선거였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애초의 예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좀 승리를 한 뒤에 또 2%, 3% 격차로 플로리다를 가져오게 되면 선거가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현재 판세로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투표 전 지지율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 마지막 플로리다에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만일에 오늘 저녁 때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작은 차이라도 이기면 선거 끝이다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네. 그 반대편이 됐습니다. 사실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바이든 거고 사우스 선벨트인 애리조나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는 박빙이라서 그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는 바이든이 우세하고 바이든 캠프에서 전망했던 거죠. 이거가 이제 예상을 뛰었고서 플로리다를 이기게 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뭐 개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오래 가는데 앞으로 상황이 가는 거는 트럼프 특기가 발휘돼 가지고 트럼프가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 상황이요.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현지에서 미 언론도 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텐데 현지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전망하고 있는 당선인 윤곽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사실 한국하고 다르지 않게 미국에서도 좀 미디어들도 트럼프 쪽은 트럼프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요. 또 CNN이나 이 MBC 같은 진보적인 쪽은 리버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다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 깔끔하게 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사실 아마 오늘 지나고 나서는 경합주로 지목됐던 경합 카운티 그 전체 주가 경합이 아니고 경합 카운티에서 그 개표 과정에서 작고 큰 충돌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잇따르고 이렇게 될 거를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연방대법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직이 선거에 불복할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수단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미국 지식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은 평화적인 권력 교체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직 권력이 국민투표라는 거,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럴 때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이 대통령 위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다라는 9명의 연방 대법관들한테 논의를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걸 미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본 거죠. 그래서 긴스버그 대법관 돌아가시자마자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판결될지 모르지만 의외로 대법원 안에서 판결되는 우편 투표에 관한 논란을 민주당 쪽 입장에 손을 좀 많이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 관심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